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유보했습니다. 부산 정치권 눈치 보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가 지역인재 전형 지원 조건을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까지 확대하기로 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군산의 한 금은방이 털렸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으로 금은방 입구를 부수고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북 최대 현안으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여건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부산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던 전라북도의 바람이 꺾이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전북의 금융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았고 농생명 연기금 모델 역시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중심지로 지금 포트카 모델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좀 논리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의견 제시하셔가지고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가 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 정치권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저는 제3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같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갔습니다. 금융위가 이를 의식한 듯 용역은 물론 추진위원회 개최 시기가 늦춰졌고 업무 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금융위는 기존 금융중심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부산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다. 여건이 성숙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사실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는 일단 금융타운 조성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며 불씨를 다시 살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보다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사실상 부산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상황이어서 책임론과 함께 정치권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조건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지역 출신 학생들끼리 경쟁하던 전형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학생들도 의과대학 등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전북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인데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전북에서 부모와 살거나 이 지역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새 전형 조건에는 타 지역 출신이더라도 도내에서 고등학교만 마치면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전국에서 우수 학생이 몰리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자녀의 의대 진학을 준비해온 도내 학부모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3년 예고제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상상고를 안 가고 일반고를 가는데 지역인재로 들어가려고 계획 잡은 아이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올해 전북대병원의 수련의, 즉 인턴 지원 현황입니다. 수도권 출신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51명이나 되지만 졸업 후 수련의에 지원한 학생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기준을 완화를 시키게 되면은 미달 사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공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전북대 측은 전형 조건 변경은 그저 대입 전형을 주관하는 대학교육협의회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계속 유지해왔던 그 지역인재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대교협 측 말은 또 다릅니다. 기본 사항에 이제 문구 외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는 식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조건 변경은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결정됩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할 지역 거점 국립대가 지역 인재를 오히려 기피하면서 설립 취지까지 포기하는 건 아닌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군산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털렸습니다. 용의자는 대담하게 차량으로 금은방 입구를 부수고 침입했는데 범행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한밤중 주인 없는 금은방에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들어갑니다. 입구에 부딪힌 차량은 빠져나가는 듯 하더니 다시 들이받아 유리창을 부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셔터 아래로 뛰어들어와 진열된 귀금속들을 황급히 챙겨 달아납니다. 모든 범행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산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4,600만 원어치가 사라진 건 어제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다 깨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 장치 뭐 이런 것도 다 돼 있었는데 출동했을 때는 이미 다 사건이 끝난 이유여가지고. 군산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4,600만 원어치가 사라진 건 11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금은방 문은 철제 셔터와 강화 유리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범인은 렌트카를 빌려 범행한 뒤 김제까지 달아났는데 차량 번호판까지 부직포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로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고 저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동일 수법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1년 남은 총선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민심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도내 각 당도 향후 선거 일정을 챙기고 당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천제도 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기획단은 음주운전과 성범죄자 등의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한 뒤 당내 경선 룰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 룰에 대한 원칙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공천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신정치혁신 특별위원회 가동에 맞춰 도내 지역구 정비부터 서두를 계획입니다. 후보를 차라리 안 내더라도 이런 좀 더 진정성에 가까운 미래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래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당인 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정계 개편으로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내년 총선 대비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보다는 좀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개인 어떤 그릇을 만드는 그런 데 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풍토만 마련된다면 거기에 우리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 또는 한국당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내년 총선에서 이변을 기대하는 정의당까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도내 각 당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일단 협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2의 누리과정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지만 일단 정부가 적절한 재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에 따라 정부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가 군산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자르셨어요? 새만금 솔라에너지는 오늘 군산 오식도동 KHE 공장에서 5메가와트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발전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5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2,000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호남권 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입교생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가 우수 졸업기념 선배 기업가로서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자는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에서 1,000명이 선발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정읍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정읍시는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과 전라북도 간 소송 결과에 따라 정읍과 인천공항 간 버스 운행이 어렵게 됐다며 시민들은 다른 차편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읍발 인천공항 버스는 2년 전부터 정읍에서 전주 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하루 6차례 운행돼 왔습니다. 봄철 행락철을 맞아 약수터 수질 점검이 이뤄집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나들이 객들로 약수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 완산 7봉과 군산 장군산 등 도내 지정 약수터 9곳의 수질을 검사합니다. 점검 항목은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되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균 등을 포함해 46가지로 수질 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진안 고원 꽃잔디 축제가 우리 꽃길만 걸어요라는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진안 꽃잔디 동산과 원영장 마을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주말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 연주팀의 무대도 준비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완산구 태평동 일대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폐가가 늘어난 태평동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